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우넷 주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월 30일입니다, 여러분들. 플리토라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월 30일이잖아요, 여러분들. 1월 30일인데, 시장에 대한 조정 구간이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 시장의 조정 구간이 좀 나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좀 가장 핫하게 움직이고, 가장 이제 시장의 수급을 다 빨아들이는 그런 테마, AI가 조정이 나올 법도 한데 조정이 안 나와요. 네. 네, 상당히 좀 강하죠. 네, 그래서 테마의 특징을 제가 짧게나마 좀 얘기를 해드리게 되면 이 모든 테마의 종목군들이 거의 이제 같은 속도로 움직였다가 정점을 찍고 같은 속도로 꺾이는 테마주들이 있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 먼저 대장주들이 움직이고 나서 그 대장주들이 정점 수준에서 주가가 유지가 되면서 이 온기 자체가 하부로 전달이 되면서 뭐 2차 AA 관련주들, 뭐 3차 AI 관련주들 이런 종목군들을 끌어올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를 들었던 그러한 테마 성격의 종목군들은 그 유지되는 기간이 되게 짧습니다. 되게 짧아요. 근데 두 번째 예시를 들었던 1차, 2차, 3차, 그러니까 1군, 2군, 3군으로 나누게 되면 이러한 이제 테마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테마의 강도가 약간은 좀 긴 축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두 번째 예시에 속하는 이 테마가 좀 AI에 좀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SK와의 뭔가 이제 협업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오늘 또 상한가를 좀 쳤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이제 하부에서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군들도 상당 부분 이제 큰 변동성들을 가지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에 따른 대표적인 종목이 이 플리토라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플리토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픔이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12월 달에 이제 우리 한국경제TV에서 주식왕조 실록이라는 이 전문가님들하고 다 같이 나와가지고 이제 하는 프로가 있는데 그때 제가 이 플리토라는 종목을 어떤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어요. 배당락이라고 표시됐던 이 날짜 있지 않습니까? 12월 거의 한 말쯤인데 이때서부터 이제 이 GPT 관련된 종목군들이 되게 강하게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요 어차피 테마라는 것 자체는 기업의 재무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큰 비중을 물론 이제 비중을 둬서 좋은 기업이면 더 좋겠지만 아마 테마의 특성상 재무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평가 요소 중에서 굉장히 좀 약한 부분에 속하잖아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서 이 플리토라는 종목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고 이 플리토라는 기업이 상장했었을 때 이 기업에 대한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했었던 그런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IT고 이제 IT 서비스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 그리고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 이런 이제 상업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이 플리토가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2019년도, 2022년도 그리고 아까 2020년도죠. 2020년도, 2021년도 이 기간 동안에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3년 연속 지금 적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재무적인 부분들로 놓고 봤었을 때는 꽝이죠, 꽝. 완전 꽝이죠. 근데 이제 어찌됐든 새롭게 이 AI GPT, 챗봇 GPT 이런 이제 기술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지금 전 세계를 좀 뒤흔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챗봇 GPT 안에서 만약에 이 플리토가 가지고 있는 사업의 영역 자체가 적용이 되고 무언가 이제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성장성만큼은 시장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12월 달 말쯤 해가지고 그 수익률 대회 지금 가지고 나갔던 종목인데 그 뒤로 계속 빠졌습니다. 네, 그 뒤로 좀 하락을 해가지고 조금 좀 아쉬움이 남는 종목인데 근데 지금 AI 관련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오면서 지금 이 종목이 오늘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일단은 60에선 강하게 돌파를 시켰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세도 장중에는 오늘
한 10만 주 넘게 매수 들어갔다가 이제 종료가 되니까 얼마야 저게 지금 7만 5천 주, 7만 4천 776주 정도가 이제 순매수로 좀 잡히는 모습들이긴 한데 일단은 뭐 저런 것들을 좀 빼고 나서 기술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월 달 중순에 있었던 2만 7천 원대에 대한 고점 자체를 그냥 일반적인 상황으로 돌파가 된 게 아니고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일단은 좀 돌파가 됐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 플리토가 가지고 있는 사업의 영역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이게 웹이라든지 앱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25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20개 이상의 언어에 대해서 번역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챗봇 GPT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어로 우리가 이제 챗봇 GPT와 뭔가 대화 형식의 검색을 좀 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빠르게 결과물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한글로 치게 되면 약간은 좀 버벅이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뭔가 웹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한글화 해가지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만큼 중간에 이 번역 서비스에 대한 뭔가 이제 기술력이라든지 다양한 언어에 대한 분석들이 굉장히 좀 중요해질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플리터가 이러한 부분들이 좀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와 더불어서 동사 같은 경우는 글로벌 파트너사로 되게 일단은 첫 번째로는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글, 그리고 세 번째로 중국의 텐센트,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 그러니까 각국의 글로벌 뭔가 이제 포털들, 이제 검색 엔진들과 파트너 형태의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AI 엔진에 대한 고도화를 위해서는 아마 그러니까 플리토의 이러한 이제 언어 번역 데이터베이스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과 같이 챗봇 GPT와 관련된 스토리들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 아마 동사의 기술력은 조금 더 시장에서 각광을 받으면서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아쉬웠던 부분들은 기업의 실적 부분들. 그러니까 적자가 3년 연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투자에 대한 개념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개념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과 같이 챗봇, AI와 관련된 스토리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뭔가 이제 성장에 대한 스토리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게 되면 이 플리토에 대한 주가 흐름들은 당분간은 좀 관찰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의 포인트를 우리가 좀 두고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좀 반드시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가치가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챗봇 GPT에 대한 1차원적인 종목군들이 먼저 시세를 분출을 해서 조금 접근이 부담스러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2차, 2군, 3군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공부들도 어느 정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지금 AI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꼭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종목군들이 아마 시장에서 우후죽순으로 튀어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플리토에 대한 종목 이야기들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종목을 가지고 또 눈에 띄는 종목들이 좀 있으면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플리토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